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헤세 도표의 뜻과 간단한 예, 그리고 부분군의 분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분군의 분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명제 중 하나인 실로우 정리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서술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 헤세, 헤세 도표란 주어진 군이 있을 때 그 군의 부분군들의 어, 부분군들을 꼭지점으로 하고 부분군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으면 분분으로 연결해서 만든 도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지가 부분군 H1이 있고 H2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H1, H2가 포함 관계가 있다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군지를 가장 위에 설정하죠. 부분군 H1, H2를 각각 표기합니다. 이때 각각의 위수, 부분군들의 위수에 따라서 이 높이 타입을 줘서 설정해서 한분으로 연결하는 이런 상황들이 헤셋 도표입니다. 물론 이때 H1은 H2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었어야 되죠. 이렇게 한분으로 연결합니다. 포함 관계가 없으면 그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분지 안에 있는 모든 구분군들의 집합을 먼저 X라고 하여 생각해 봅니다. 그 집합 안에는 다음과 같은 말해서 분지의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분지의 원소에 대해 하고 구분군 하나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다음과 같은 말하는 켤레 작용으로 GHG 인버스로 대응시키면 여전히 GHG 인버스는 구분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GHG 인버스는 H와 집합으로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형이 됩니다. 그 이유는 H가 있고 GHG 인버스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군준 동형사상을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인버스. 그럼 이 함수는 군준 동형사상인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거의 커널을 생각하면 커널은 정확하게 이 함수값이 2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h가 2가 돼서 2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f는 1대1 함수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집합은 이미지 오브 f는 정확하게 공역하고 같다는 것도 소위 말해 이 부분군의 정의에 의해서 바로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지금 부분군들 전체가 아니라 부분 중에서 위수가 m인 부분의 집합만 생각하더라도 이 GHG 인버스가 H하고 동형이라 말해서 원소, 농도가 같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 다시 말하자면 위수 무한집합일 때는 농도가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캘리그래프 XM이라고 기호 표기해서 위수가 M인 것들로만 생각해도 이 소위 말하는 이 분해 작용, 켤레류 작용이 다시 한 번 더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프 XM에서 네. 이 단원에서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캘리그래프 XM의 원소가 무엇이 되는지를 찾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분군들인데 위수가 M인 원소들을 보자 하는 거고 그 원소가 M인 원소들을 찾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혈례류 작용이 주요한 어떤 도구가 될 상황입니다. 예?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 캘리그래프 XM이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다음에 도움 정리가 말하고 있는
텔레그래프 XM의 원소의 개수가 1개면 바로 그 1개인 부분군은 한 게 아니고 분지의 정규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증명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정규 부분군인 걸 확인하기 위해 분지의 임의 원소를 가지고 오고요.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있기를 이 n하고 G 인버스가 동형인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호를 바꿔도 인버스로 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GNG 인버스의 위수는 m이 되겠죠. 때문에 이거는 XM의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의해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GNG 인버스가 n하고 일치합니다. 집합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임의의 G에 대해서. 예, 그러므로 그 말은 by definition 분지 안에서 부분군 n은 정규 부분군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더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 소위 말하는 이 작용, 혈례류 작용에 대한 소위 말하는 작용의 안정화 부분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정화 부분군이 뭐냐면 H에 대해서 뭐냐면 이 집합 X 안에 H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분지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어떤 걸 생각해 주냐면 소위 말해서 분지에 의해서 H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모아놓습니다. 그의 뜻이 뭐냐면 G into G인데 such that G를 이 X의 H, 그러니까 이 경우는 H가 되겠죠. G.H가 뭐가 되는 거냐면 H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닷의 뜻 바로 이 작용에 의한 경우입니다. H. 그러니까 이 라지 H를 지금 잠시 원소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군의 작용에서는 G.X라고 써주는 건데 이 스몰 x가 H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기호가 G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건데 G 바로 요거예요. G 인버스가 뭐인 거? H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바로 안정화 부분군을 우리가 새로 이름 붙여가지고 다음과 같이 N subscript G H라고 표기합니다. 이를 안정화 부분군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by definition 정의에 의해서 임의의 G in the NG H 안에 있으면 그러면 여기 요 얘기죠. G 인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NGH는 부분군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자체로 군이 되겠죠. 근데 여기 하나 있는 임의의 원소들에 대해 GH 인버스가 H가 되므로 따라서 H는 NGH 안에서 정규 부분군이 되겠죠. 물론 NGH는 일반적으로 분지의 부분군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H가 분지 안에서 부분군인 것은 맞는데 에 의해서 그렇지만 정규 부분군인지는 일반적으로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규 부분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분군이 아닐 수도 있다. 예. 예,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먼저 헬세도표의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인 순환군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순환군이냐면 G11과 G15의 헬세도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G11은 어떤 부분군이 있다면 그 가능성은 라우랑 정리에 의해서 11의 약수여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H가 11이거나 H가 이 Z11의 항동원인 경우. 그러므로 헬세 도표는
명확한 다음과 같은 포항 관계가 있는 다이어그램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Z15의 해제 도표를 줍니다. Z15는 어떤 H를 부분군으로 가지고 있다면 H가 나올 수 있는 게 뭐였냐면 하게 3, 5, 1, 15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하고 15는 명확한 두 가지 예가 있죠. 상등원만 있는 경우, 15는 Z15 자기 자신인 경우가 되고요. H가 3인 경우랑 5인 경우는 대응 정리에 의해 정확하게 한 가지씩 있습니다. 찾아보면 H는 5바로 만들어진 부분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는 3바로 만들어집니다. 네. 이때 이 5바가 3바가 5입니다. 그러자면 5바를 3번 더하게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위수가 3인 순환이고, 네. 3바를 5번 더하게 되면 처음으로 0이 되기 때문에 위수가 5인 순환 부분. 그리고 대응 정리에서 말하기를 정확하게 각각의 위수에 해당하는 부분구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이 3바와 5바로 생성되는 이 두 개의 순환 부분에 공통이 될 수 있는 위수가 3, 5이기 때문에 3과 5의 공통인 수, 다시 말하자면 1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서로 포함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15가 있고요. 네, 여기에 0바가 있습니다. 높이를 조절해서요. 3바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5바가 더 작죠. 위수가 3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다이어그램은 이 둘 사이에 포함 관계는 없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물론 상등원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 숫자를 한번 셈하는 걸로 봤을 때는 요게 원소의 개수가 1개, 여기 원소의 개수가 3개, 여기 원소의 개수가 5개, 여기 원소의 개수가 15개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면에서 부분구는 꼭 하나씩만 있습니다. 물론 제일 큰 것과 작은 것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Z15 순환군의 햇세 도표가 일반적으로 위수가 n인 순환 부분군 Zn에 대해서 대응 정리를 활용하면 각각의 자연수에 해당되는 분구는 꼭 하나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의 약수에 해당돼요. 그리고 두 개의 약수 사이에는 만약에 서로 약배수 관계에 있으면 그 자체로서 순환 부분군 사이의 관계성이 한 분을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경우도 꼭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성수인데 서로 간 포함 관계가 있고 없고의 상황은 약수들 사이에 다시 약배수 관계가 있을 때만 선분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약수에 대한 것들은 꼭 하나씩만 주어집니다. 예? 그 다음 예제는요. 다음과 같이 곱집합에 정의된 경우입니다. 곱집합에 성분별로 정의된 상황인 G2 다렉섬 G2입니다. 이때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 4개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왕 정리에 의해서 여기에 쓸 수 있는 부분구는 위수가 2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수가 2인 거는 위수가 2인 원소로 만들어지는 순환군밖에 없습니다. 내 분류에 의해서. 그러므로 따라서 위수가 2인 원소들을 다 찾아주면 돼요. 네? 그래서 위수가 2인 원소는 1,0, 1,1, 0,1입니다. 끝으로 위수가 2인 원소들 사이에는 서로 교집합이 있다면 서로 같거나 아니면
뭐죠? 항등원밖에 없어. 따라서 서로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뭐다? 전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이렇게입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조그마한 이거는요, 지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4 부분 사이에 나누 정확하게 4 나누기 2의 숫자는 정확하게 Z2 다렉섬 Z2 안에서 이 순환 부분군 1형으로 만들어진 순환 부분군의 지표를 뜻합니다. 예? 그 다음 예는 얘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기호를 하나 도입하겠습니다. 앞에서 제2동형 정리를 할 때도 계속해서 나왔던 기호 중에 하나가 두 개의 부분군을 일종의 곱집합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 말해서 곱셈을 했을 때 두 개의 기호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지 안에서 두 개의 원수를 줘. 그 두 개의 원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로 써져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분지의 부분군인데 뭐냐면 A로 생성되는 순환 부분과 B로 생성되는 순환 부분군에 그 둘을 포함하고 있는 최소의 부분군으로 생각합니다. A, B를 말을 달리하면 A와 B로 만들어지는 가능한 모든 이항연산 결과로 만들어지는 군이라고 해줘. 물론 그것도 분지 안에 부분군인 건 맞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원소가 하나로 써지는 것을 일반화한 형태가 이거더라. 근데 조심할 것은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항연산 순서까지 같이 고려해가지고 다 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군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요, 먼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확인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는 S3가 있습니다. 그 S3는 1, 2, 3으로 이루어진 시간과 2, 3으로 이루어진 시간으로 생성되는 군입니다. 1, 2, 3으로 이루어지는 순환군은 위수가 3이고요. 2, 3으로 이루어진 군은 위수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곱셈을 해보면 6개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다 연산해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것은 D3죠. 그러니까 같이 1, 2, 3 120도 돌리는 것과 X축 대칭시키는 것 만들어지는 다이헤드럴 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요 S3 대칭군에 대해서 헬세 도표를 찾아보면 6인 것이 있을 거고 1인 것이 있을 거고, 그리고 S3의 원소의 개수는 6개, 위수가 6이기 때문에 부분군의 원소의 개수는 나올 수 있는 게 1, 2, 3, 6입니다. 그래서 2하고 3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찾습니다. 소위 말해서 원소 개수가 2개인 경우는 정확하게 순환군이고 그 순환군은 생성원을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S3 안에서 그 원소들을 다 나열했을 때 1, 2, 3, 1, 3, 2, 1, 2, 1, 3, 2, 3 나열했을 때 이 6개의 원소에 대해서 위수가 2인 것들을 찾아줍니다. 위수가 2인 것들 사이에는 당연히 포함관계가 없기 때문에 2인 것들을 찾으면 3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수가 3인 걸 찾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수가 3인 것은 순환군이 여전히 되기 때문에 생성자만 찾아줍니다.
근데 이들 리스트 6개 중에서 위수가 3인 것은 다음과 같이 1, 2, 3과 1, 3, 2 두 가지입니다. 이때 1, 2, 3으로 만들어지는 이 순환부분군과 1, 3, 2로 만들어지는 이 두 개의 순환부분군은 생성원을 다르게 썼을 경우에는 집합으로서는 같은 집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부분군 도표인 헬세 도표 안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걸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경우가 없으니까 이로써 이 헬세 도표의 완성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위수가 2인 것과 3인 것은 라그랑 정리에서 교집합이 있으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2와 3의 공약수입니다. 그러므로 얘네들 사이에 선분은 없습니다. 이렇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소가 3개니까 2인 것보다 높이 있고, 이것들은 전부 다 SSB의 부분군이기 때문에 각각 다 선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 항등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밑에 쪽 선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게 원소의 개수 6개, 원소의 개수가 2개, 여기에 지표는 3. 같은 위치에 3이 되겠습니다. 같은 위치에 3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소 개수가 3개죠. 여기 원소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지표가. 물론 항등원 기준으로 해서 원소의 개수를 세면 되니까 2, 2, 2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라그랑 정리에 의해서 라그랑 정리죠. 2 곱하기 3은 6이 됩니다. 언제나 그렇게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예. 좀 더 나아가기 전에요. 헬세 도표를 그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명제를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유한군이 있고요. 유한군 안에 순환이면서 정기 부분군이 있습니다. 순환군이란 생성원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군입니다. 유한군이기 때문에 오더가 유한입니다. 그럴 때 만약 이 순환 정기 부분군에 다시 부분군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군지의 정기 부분군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N이 순환 정기 부분군이면 그 속에 다시 들어있는 H도 분지에서 봤을 때 정기 부분군입니다. 증명을 살펴보면 먼저 가정에 의해서 N은 하나로 생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대응 정리에 의하자 유한 순환군의 부분군은 항상 순환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원소 중 하나를 가지고 생성원으로 택해서 H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A의 K 거듭 제곱으로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미 군지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 알고 있기를 GNG 인버스는 N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N은 G의 정기 부분입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이 GAG 인버스가 N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N이 A의 거듭 제곱으로 써지기 때문에 GAG 인버스를 A의 L 거듭 제곱 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H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 확인을 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H 안에 있는 원소 GH, G 인버스가 H인 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 H 안에 있는 임의 원소를 하나 꺼냅니다. 당연히 A의 K 거듭 제곱으로 만들어진 A의 KM 꼴이 되겠죠. 그럴 때 전산을 실제 해보면 GAKM의 G 인버스는 요 중간에 있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소거가 되니까 다음과 같이 쓸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뭘 알고 있냐면 GAG 인버스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 AL입니다. 따라서 A의 KM이라고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지수의 순서를 바꿔갖고 A의 K 거듭 제곱을 LN번 해주게 됩니다. 네? 근데 내가 알고 있기를 뭘 알고 있냐면 이걸 알고 있습니다. H가 A의 K 거듭 제곱으로 생성되니까 당연히 이 원소도 어디에 들어있다?
H에 들어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임의 원소에 대해 성립함으로 GHG 인버스가 H 안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H는 G의 정규 부분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은 이제 대표적인 예를 이제 좀 더 살펴보는 걸로. 위수가 12인 군 중에서 교대군입니다. S4 안에서 짝지안을 모아놓은 거예요. 헤세 도표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A4의 위수가 12이기 때문에 고려해 줘야 될 것. 위수가 얼마죠? 2인 거, 3인 거, 4인 거, 6인 거, 그리고 12인 거죠. 그 중에서도 위수가 6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위수가 4인 거, 위수가 3인 거, 위수가 2인 거죠. 근데 위수가 2인 거는 말해서 원소의 위수가 2인 걸 그냥 12개를 써놔놓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위수가 3인 게 그 다음 쟁점인데요. 위수가 3인 거를 인 부분군을 생각하는 거는 원소가 위수가 3인 거를 생각해 줍니다. 그러므로 파이3는 서로 4개에서 3개를 뽑아갖고 만들어지는 부분군들이죠. 1, 2, 3, 1, 2, 4, 1, 3, 4, 2, 3, 4. 각각들로 만들어지는 분한 부분군이 여기에 위수가 3인 원소들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위수가 3인 A4의 모든 부분군이죠. 이들 중에서 다음과 같이 2개의 원소를 끄집어내면 2개의 원소 사이에는 정확하게 이 켤레 관계에 있는 성질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만약에 Q를 1, 2, 3으로 선택해서 P를 1, 2, 4로 선택하면 시그마는 2, 4, 3으로 선택해주면 된답니다. 실제로 연산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요거요.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시그마 Q, 시그마 인버스는 2, 4, 3의 Q에 2, 4, 3의 인버스입니다. 이거는 지금 요게 순환치환이기 때문에 연산을 할 때 생성자 가지고만 얘기를 해줘. 여전히 순환 부분군이 될 테니 얘가 순환군이죠. 왜냐하면 Q가 순환군이 여전히 순환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산을 한 결과도 생성원이 뭔지만 알아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기를 이걸 알고 있잖아요. 오더 A랑 오더 GAG 인버스가 같았죠, 맞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위수가 3인 순환군인데 Q인데 여기서 생성원만 찾아주면 돼. 근데 요거 오더가 지금 오더 A가 GAG 인버스랑 똑같으니까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은 요 연산만 해서 확인하면 끝난다는 뜻이. 여기에 생성원가 갖고 와가지고 그 생성원이나 243, 243 인버스를 연산해 보면 되겠네. 근데 그거는 243, 123, 243 인버스예요. 연산하면 대로 연산 규칙이 뭐였었냐면 야를 여기에 작용시키는 걸로 그냥 이해하면 되죠. 저기 각각의 함수 값들을 그냥 생각하는 걸로 하면 1은 그러니까 요 함수에 의해서 요 그냥 밸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면 된다. 그러면 1은 아무 영향 안 주죠. 2는 4로 가죠. 3은 2로 가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따라서 여기가 비스 노테이션이죠. 4, 2.
142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만한 하죠. 파이널 체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243에 123, 243 인버스요. 243, 123, 234. 네? 4는 2로 가고, 예, 그렇죠? 그거죠? 그러면 1은 어디로 가냐면 1은 2로 갔다가 2는 4로, 1은 4로 갑니다. 4는 2로 갔다가 2는 3으로 가고요. 3은 2로 가요. 4는 2로 가네요. 그렇죠? 2는 3으로 갔다가 3은 1로 가요. 예, 그래서 2는 1로 가네요. 따라서 여기 생각할 때 뭐냐면 요 함수의 뜻을 요 그냥 원소에다가 이 각각의 1이 어디로 갔는지 2가 어디로 갔는지 3이 어디로 갔는지만 쳐다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1, 4는 3으로 가니까 4는 3으로 가니까 미안합니다. 2는 4로 가니까 4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3은 어디로 가냐고요? 여기서 3은 2로 가니까 연산을 좀 짧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더 찾아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바는 뭐냐면 이겁니다. A4에 대한 원소가 12개고요. 뭘 얘기하냐면 미수가 2인 것들을 찾아요. 금방 12개 중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수가 3인 거예요. 아까 찾은 대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가 6인 건 없고요. 미수가 4인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야하고 야가지고 이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위수가 3인 거랑 위수가 2나 4인 것 사이에는 아무 관계성이 없죠. 왜냐하면 3과 2 사이의 공통인 약수는 뭐죠? 1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쪽에서 선분을 연결할 때 연결성이 없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 사이 관계는 이 원소가 결국 밑에서 온 거고요. 확인해 준 게 야는 여기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랑 이거랑 이제 연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중간의 원소가 나. 그러므로 이 사이의 관계성은 이렇게 설정합니다. 예. 더 나아가서요. 아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흥미로운 상황이잖아요. 켈레 작용에 의한 켈레 소위 말해 이름이 뮤라고 하는데요. 근데 작용에 의한 것 중에 그런 작용인데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칭군 S4요. 대칭군 S4에도 상당히 많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S4의 위수가 24개니까 24의 약수인 8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8을 생각하게 하는 이유는 뒤에서 곧 나오겠습니다. 8에 대한 분군을 전부 다 찾아봐라. 그래서 찾았을 때 둘 사이 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하는 S4 안의 원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봐라 이겁니다. 먼저 원소 개수 8개인 부분군인데 원소의 개수가 8개인 부분군 S4 안에서 모두 찾아라. 예, 그 간단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를 원소가 8개인 위수가 8개인 군이 실제로 어떤 형태냐면 다이헤드럴군이죠. 그게 아니라면 포토니언,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 전부 과한 형태. 그래서 거기에 힌트를 좀 얻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예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요. 즉 이 둘은 뭐냐면 다이헤드럴군 D4랑 동형인 겁니다. D4가 뭐냐면 모델링이 이렇게 모델링이 되는 거죠. 정사각형이 있고 1, 2, 3, 4가 있을 때 90도 회전하는 거랑 그 다음에 X축 대칭인 거예요. 네.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바로 1, 2, 3에 대해서 회전시키는 거랑 1, 3이요. 1, 3은 이제 적당히 이걸 바꿔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1, 2, 4, 3이랑 1, 4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그마를 3, 4로 택해줍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거는 이것만 확인해 주겠습니다. 시그마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용시켰어요. 그 값을 보자는 거죠. 그건 딴 게 아니라 행성운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봐주고. 근데 1, 2, 3, 4하고 얘하고 보면 3, 4니까 위치를 바꾸면 1, 2, 4, 3이 되겠죠. 바뀌는 게. 그 다음에 여기는 1은 그대로 있고요. 4가 3으로 가잖아요. 미안합니다. 3이 4로 가줘요. 그러므로 따라서 정확하게 Q가 P로 갑니다. Q가 하면 예. 전체 픽처는 상당히 난도가 좀 있습니다. 다 그리는 거는. 실제로 이게 S4 위치에 있고요. 이게 뭘까요? A4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제가 논의했던 건 뭐냐면 여기요. AD인 거예요. 세 가지. 그때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물론 S4 안에는 당연히 6인 부분군이 있겠죠. 말 그대로 뭐죠? 넷 중에 하나 고정하고 만드는 있겠죠. 네? 그다음 더 얘기들이 더 나옵니다. 근데 그 다 연결해서 그리와 같이 헬스 다이어그램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헬스 도표를 그리는 간단한 예제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일반론을 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일반론이 딴 게 아니라 뭐냐면 실로우 두 번째, 세 번째 정리. 실로우 첫 번째 정리는 뭐였었죠? 분지의 위수가 P의 M, N승 곱하기 M 꼴이고 P와 M이 서로 소이면 P의 N 최대 거듭 제곱한 거에 해당되는 부분군이 꼭 존재한다는 게 실로우 1 정리였습니다. 예. 실로우 두 번째 정리는요. 정확하게 이 XM, 텔레그래프 XM의 위수가 M인 부분군을 찾고 싶어 하는데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필요로 하는 게 부분의 작용의 두 가지 정리입니다. 궤도 안정화 정리. 그러니까 부분의 위수는 딴 게 아니라 바꾸지 못하는 것과 바꾸는 거에 곱으로 주어진다. 궤도 분할 정리는 뭐냐? 쉽게 주어진 군이 작용하는 집합,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정확하게 궤도들로 분할이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정리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실로 2, 3 정리가 이 경우에 대해서 먼저 실로 2 정리를 해 보면 지금 군지가 세팅은 군지의 위수를 소유수분해 하는데 P의 파워가 제일 많은 거 하고 P가 더 이상 없는 거 인수로 그걸 M 두 조각을 냅니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군지에는 P의 N인 부분군이 있는 거는 실로 1정리입니다. 그 두 개가 있다면 그 두 개는 정확하게 이렇게 XHX 인버스로 어떤 X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뭐 할 수 있다? 집합으로 같도록 재설정할 수 있더라. 물론 이 H와 같겠죠. 그러니까 이 명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P의 N 거듭제곱꼴인 부분군은 죄다 뭐다? 서로 동형인 거예요. 근데 질문이 어떻게 동형이냐고 물어보냐면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이름 붙여서 혈내 관계로서 동형에 있다. 이렇게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증명을 살펴보면요. 언급한 대로 증명은 뭐다? 네, 작용을 잘 작동을 시킵니다. 먼저 부분군의 K에 대해서 좌익여류에 의한 상집합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거의 원소의 개수는 뭐예요? 이 지표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부분군 G를 H를 어떻게 작용시키냐면 이걸 군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과 같이 작용. 좌익여류를 XK에 대하여 왼쪽에다가 좌익여를 로서 한 번 더 곱하는 걸로 이렇게 작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이게 작용이 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이 작용에 의한 상집합은 다음과 같은 적당한 궤도들로
H에 의한 궤도들로 분할이 되겠습니다. 근데 궤도 안정화 정리에 따르자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냐면 H의 원소의 개수, 미수는 정확하게 궤도의 뭐다? 배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but 이 P의 n 파워 미수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궤도는 혹궤도이거나 무조건 뭐다? P의 배수인 궤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but 이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다시 한 번 더 이 지표니까 이 지표의 원소의 개수는 뭐냐면 라우랑 정리에 의해서 m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를 우리가 선택한 m은 P와 서로소잖아요. 그 말은 여기가 m인데 이쪽 궤도들의 원소의 개수의 합이 m이 돼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각 궤도들은 혹궤도이거나 P의 배수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오른쪽에 있는 게 모조리 다 P의 배수면 모순이죠. 왜냐하면 M은 P의 배수가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따라서 얘네들 중에 하나는 뭐가 된다? 혹궤도가 됩니다. 그 하나를 추저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궤도가 하나니까 그 말의 뜻은 말을 달리하자면 궤도가 하나면은 저거를 고정시키는 게 모두 다 고정시키는. 그러면 얘를 고정시키는 게 P의 n 파워 H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그 말입니다. 작용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 기호가 이게 H로 하면 조금 더 와닿겠습니다. 네, 이 말이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때 보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XJ 인버스를 앞에다 곱해가지고 얘도 곱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XJ 인버스 XIK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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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J 인버스 HXJ가 K가 K입니다. 그 말은 좌익요루로 쳐다보게 되면 이 말은 같은 말로써 XJ 인버스 H의 XJ가 K에 있다. 이 상황이 임의의 뭐에 대해서 H에 대해 상담으로 XJ 인버스 H, XJ가 집합으로서 부분 집합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but 지금 요거의 원소의 개수는 위수가 몇 개냐면 H하고 똑같죠, 맞죠? 이게 n승계입니다. 얘의 원소의 개수는 가정에 의해서 이게 n승이죠, 위수가. 그러므로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Pn승인 두 개의 부분군은 어떤 걸 가지고 와도 뭐다? 선례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가지고요.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아까 요 명제 증명 과정 중에서 사실은 H의 원소의 개수를 P의 n승이라고 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거기 쓰이는 게 없죠. 그냥 P의 n 거듭제곱꼴이라고만 말해줘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다음과 같이 지금 왼쪽이 지금 H랑 동형인 건 맞아요. 네? 그게 정확하게 뭐다? 어떤 X를 가지고 헬레이류를 생각하면 반대로 써야 되겠죠?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X 위치에다가 X 인버스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쓰느냐 뒤에다가 쓰느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X와 이 X 다른 X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일로 내려가는 게 가능한 거죠. 몇 파트? 여기서 포함 관계가 등호가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원소의 개수,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만 빼주면 되겠죠. H의 원소가 이 S 파워 쓴 개니까. 여기 파괴. 예. 실로 이 정리는 당장 얘가 뭐냐고 물으면 얘가 생각이 많습니다. 앞에서 다뤄봤던 얘들이요. 아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S4는 원소의 개수가 24개인데 인수분해를 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럴 때 P를 2로 잡고 N을 3으로 잡으면 정확하게 뭐예요? 카이의 8번째. 이 집합에 대한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집합 안에 서로 다른 두 개를 끄집어내면 다음과 같은 혈내 관계에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는 S4의 원소를 잡아낼 수 있더라. 시안을 하나 골라낼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예를 좀 살펴볼 건데요. 조금 더 전형적인 예로 가왕군인 걸 한번 살펴보면 좀 의미가 좀 더 와닿습니다. 위수가 12인 가왕군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위수가 4인 부분군은 꼭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수가 12인 가왕군 중에서 순환군이면 병정리에 의해 위수가 4인 게 꼭 하나밖에 없겠죠. 12의 약수인사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질문은 가왕군 중에서도 순환군이 아닌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명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증명은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위수가 4인 부분군은 실로 1정리에 의해서 됩니다. 왜냐하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그래서 그 만약에 위수가 4인 게 또 다른 게 있다고 쳤어. 그러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말해서 혈내 관계에 있도록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K가 하나 존재하고 또 다른 게 있어갖고 P라고 하면 그 P는 K와 혈내 관계에 있습니다. 그럴 때 분지가 가환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연산하는 게 X, K, X 인버스 such that K in the K가 바로 X, K, X 인버스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지금 이게 가항군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도 됩니다. 네? 그러므로 그냥 K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계산한 왼쪽이 사실은 K가 된다. 그러므로 K는 뭐다? P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것들을 잡아내도 유일하게 있는 거죠. 순환구를 일반화시키는 이번에는 위수가 2인 부분군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위수가 죄송합니다. 위수가 2인 부분군은 아까 앞에서 찾았던 그 유일한 위수가 4인 부분군 안에 부분군이 된답니다. 일반적인 얘기로 생각하는 거고요. 순환군일 때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H의 존재성은 다시 한 번 더. 지금 12는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호시 정리에서 있습니다. H가. 그런데 아까 일반화된 실로 적당한 G 안에 원소 X가 있어갖고 혈내 관계로 만든 다음에 그것이 K 안에 들어가도록 재설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 G가 가환이니까 사실은 얘가 그냥 H가 되겠죠. 그래서 는 K 안에 부분군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관심은요. 실로 3정리인데요. 실로 3정리에서 말하는 건 아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포인트가 헬세 도표 안에서 P의 N 파워인 이 집합 안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원소들 사이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해놓은 우리의 요지인데요. 요 집합 안의 원소들은 어떻게 써지는지 몇 개인지에 대한 요지입니다. 그럴 때 집합 안의 원소의 개수를 NP라고 역사적인 기호로 따라가겠습니다. NP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P를 강조하기 위해 여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일단 요거 XPN은 공집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로 1정리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하나 갖다 놓고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 원소들이 NP만큼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실로 2정리가 말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이 각각의 QI들에 대해
얘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 혈내 관계에 있다. 다음과 같은 혈내 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는 GI들이 어디에 있다? G에 있다. 이게 첫 번째 실로 3정리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실로 1정리에 의해서 공집합이 아니고 실로 2정리에 의해서 혈내 관계에 있다. 뭐 요약을 했고요. 두 번째가 핵심인데요. 바로 이 집합 안의 원소의 개수는 딴 게 아니라 pk 플러스 1꼴입니다. 패로 나온 나머지가 1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분지의 뭐다? 약수, 위수의 약수가 된답니다. 근데 분지의 위수는 지금 P의 N승 곱하기 M꼴이기 때문에 지금 PK 플러스 1은 P의 N 거듭제곱이랑은 서로 소조해요. 따라서 NP는 M의 약수가 된다. 그래서 이 명제 두 번째가 요지인데 NP, 이 집합 원소 개수는 P로 나온 나머지가 1이거나 1이고 동시에 G의 약수더라. 그래서 증명이 다 완결이 되려면 많은 얘기들이 필요한데 물론 뭐 핵심은 군의 작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것만 한번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NP란 딴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정의했고요. 근데 지금 이 XPN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요 XPN은 앞에서 배웠던 군의 켤레 작용에 의하면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이거죠. P에 의한 G 인버스로 만들어지는 집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궤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궤도냐면 P를 작용시킨 그 궤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말은 그러니까 아비트럴리 서로 다른 것만 모았습니다. 그런데 저 궤도 뭐였죠? 궤도 안정화 정리에 따르면 궤도의 개수는 분지의 원소의 개수 P를 바꾸지 못하는 분분으로 나눈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딴 게 아니라 뭐였죠? 정확하게 라우랑 정리해서 요게 지금 비호가 이렇게 써져 있지만 NG 안정화 부분 나누게 되면 이게 지표가 되겠죠. 예. 그래서 NP는 G의 약수입니다. 이 명제의 핵심은 실로 3정리의 핵심은 정확하게 P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핵심적인 과정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작용은 실로 1, 2정리에서 생각했던 작용하고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집합을 P의 N승으로 생각하고 정확하게 켤레 작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1, 2와 3을 좀 비교를 해주시면 상대적으로 세 번째에서 하는 작용의 형태가 특이하게 보이고 앞에 것들은 왼쪽에다 곱하는 작용인데 두 번째 거는 PQP 인버스로 작용하겠습니다. 예, 이상한 상황들을 이용해서 예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수가 40인 군은 위수가 5인 정규 부분이 존재한답니다. 위수가 40인 군이 있다면 4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입니다. 지금 입장은 5 곱하기 8이 되겠습니다. 5의 1승 곱하기 8. 먼저 호시 정리에 의하면 위수가 5인 부분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로 3 정리에 의하면 나는 5 곱하기 k 플러스 1꼴입니다. 얘가 뭐다? 40의 약수입니다. 근데 5와는 서로 소기 때문에 N5는 8의 약수가 8의 약수이면서 5로 나온 나머지가 1인 것은 정확하게 뭐밖에 없어요. NP는 N5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N5는 하나다. N5가 하나면 P는 G의 정규 부분군이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
카이의 5인 집합인데요. 카이의 5인 집합에 이 원소의 개수가 한 개라는 소리죠. 이게 5라는 말은. 그 앞에서 이번 달 시작에서 얘기를 했듯이 카이 5가 1이면 바로 그 P가 부분군, 정규 부분군이 됩니다. 간단하게 정규 부분군의 존재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를 하나 만들고 가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져가지고. 단순군이라는 거는 정규 부분군이 자명한 거 외에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분지가 있으면 G의 부분군이 G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H1 막 이런 게 있는데요. 맨 밑에 E가 있어요. 그럴 때 G는 G에 대해서 정규 부분군, G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항등원으로 만들어지는 이 부분군은 정규 부분군이죠. 얘네 두 개밖에 없으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단순군이라고 합니다. 뭐를? 분지를. 이럴 때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수가 요거부터 예, 위수가 168인 단순군 안에 위수가 7인 원소의 개수는 48개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위수가 7인 원소의 개수는 위수가 7인 부분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하나의 위수가 7인 부분군이 있으면 그거는 뭐죠? 수납군이죠. 그리고 그거 안에 있는 항등원이 아닌 모든 원소들의 위수가 다 7입니다. 그래서 카운팅할 때 부분군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일단 168은 7 곱하기 24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7로 3정리를 쓰면 N7 소위 말해서 호시 정리에 의해서 위수 7인 게 있는데 부분군이 있는데 그것의 개수는 7개 플러스 1꼴이고 24의 약수입니다. 될 수 있는 게 N7은 한 개입니다. 그러면 N7이 한 개면 지금 위수 7인 게 하나면 그거는 정규 부분군이죠. 그러면 우리 가정이 단순군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규 부분 단순군은 아니니까 모순이죠. 따라서 N7은 8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N7이 8개인데 여기서 이제 좀 서로 다른 부분 서로 다른 한번 노테이션 한번 써볼까요? 얘를 A1, A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A 8개까지. 네? 이것들이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게 얘네들 사이의 포함 관계는 라그랑 정리에 의해서 없죠, 맞죠? 따라서 이게 이제 다 G 위로 올라가는 거죠. 포함 관계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찾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위수가 7인 원소의 개수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수가 7인 원소가 있다면 얘네들 중에 어느 거 하나에는 꼭 포함이 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7로 이정리에 의해서 위수 7인 부분군들은 바로 요 N7 리스트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요 8개 부분에 들어있는 위수가 7인 원소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요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항등원이 아닌 것들은 다 뭐다? 위수가 7이 되겠죠. 정확하게 항등원이 아닌 것들이 전부 위수가 7이 됩니다. 그러니까 7 빼기 1이죠. 예, 여기 이게 위수가 7이고 7개 원소인데 항등원 빼면 6개.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다? 8개. 예. 그러니까 여기에 say B예요. 항등원이 아니야. 여기 say C야. 네? 항등원이 아니야. 원소인데. 그러면 오더 B나 오더 C는 모두 다 위수가 7이에요. 그리고 이 B하고 C가 이 인터섹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라그랑 정리에서 있다면
7과 7의 공통인 약수니까 항등원이거나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같아지게 되면 처음부터 내가 얘네 두 개가 같은 게 되겠죠. 같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내가 1로 3정리에서 원소의 개수 밀수가 7인 부분군은 8개라고 했는데 거기에 모순이 되겠죠. 따라서 예, 각각의 48개의 밀수 7인 원소가 단순군 밀수가 168인 단순군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 요거요. 밀수가 375인군에는 밀수가 15인 게 있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밀수가 375인군이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존재 있다면 밀수가 15인 게 존재합니다. 소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3 곱하기 5의 세제곱이고요. N3는 125의 약수입니다. 5의 세제곱. 따라서 N3는 가능한 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약수는 1이거나 25입니다. N3가 1이면 그거는 G 안에서 정규 부분. 그래서 상군을 생각하면 미수가 125입니다. 그러면 미수가 125인 상군에 대해서 호시 정리를 써주면 미수가 뭐인 거? 5인 부분군이 상군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대응 정리에 의해서 바로 그거의 역상을 택하면 정확하게 분지 안에 P3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군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나홀랑 정리를 쓰게 되면 원소의 개수를 카운팅해 보면 정확하게 5 곱하기 3이 돼서 1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HP3의 원소의 개수가 5거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P3가 지금 원소의 3개니까 H의 원소의 개수 나홀랑 정리해서 15가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미수가 3인 부분군이 25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실로 3정리에서 말해주는 바는 요 명제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N3를 의미 해석을 하면 밀수가 3인 부분군의 개수이기도 하고 궤도 안정화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지표를 뜻합니다. 뭐에? P3의 지안에서의 정규화 부분군의 지표를 뜻합니다. 다시 라운드 정리를 쓰면 이 말의 뜻은 이 정규화 부분군이 원소의 개수가 지금 이게 25개고요. 분지가 100개? 375개니까 정확하게 15개가 지금 되겠죠? 정규화 부분군은. 예. 이게 찾고 싶어 하는 거네요. 미수가 15개인가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뭐가 있다? 부분군의 미수가 15인 게 꼭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으로 헬세 도표 2에 그리고 부분군을 찾는 방법과 관련된 실로 2, 3 정리에 대해서 예,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